굉장히 무릎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하는 자세들도 굉장히 무릎 관절에 좀 좋지가 않고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그 다음에 치료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무릎에서 느끼고 있는 증상이 이게 관절염이 맞는지, 누구나 수술까지 가고 싶지 않나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무릎은 보시다시피 이제 대퇴골, 그 다음에 경골이라고 하는 종아리뼈와 허벅지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뚜껑처럼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의 인대 조직들에 의해서 이제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히프, 고관절이 제일 커요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는 무릎이 가장 큰 관절입니다. 고관절보다 운동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관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관절이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했을 때 보행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장 흔하고 심하고 치료가 가장 자주 요하게 되는 그런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소켓이 이렇게 끼어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인데, 무릎은 보면은 마치 이렇게 선반 위에 공이 얹어져 있는 듯한 형상의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선반을 좀 흔들면 공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릎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그 불안정한 관절이 인대 몇 개로 이제 이어져 있고, 위, 앞, 뒤로 이제 근육들이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에도 취약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도 굉장히 좀 빨리빨리 노출이 되는 관절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가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또 스포츠나, 여기 지금 계신 어르신들도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운동 같은 거 즐겨 하실 텐데요. 운동이나 그 다음에 또 평균 수명도 또 길어지고, 혹은 이제 또 아직도 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소일거리를 삼아서라도 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또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집에 소파가 있어도 소파 위에 굳이 올라가서 거기서 양반다리 하고 있고, 아니면 소파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소파를 이렇게 등받이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조금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이 부드럽게 계란 껍질 같은 연골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마모가 되면서 닳아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흔히 무릎에 염증이 있어요, 연골이 닳았어요, 결국은 거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걸 퇴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2차적으로 이제 다치는 경우, 외상성으로 골절이 있었다든지 혹은 자주 다쳤다든지, 힘든 일을 젊어서 많이 해가지고 자주 이제 그런 손상에 노출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마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딱 하나만 짚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몇십 년을 살아오셨을 텐데 그 와중에 원인이 딱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노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관절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훨씬 더 빨리 마모가 될 수 있고요. 비만이 굉장히 또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게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되는 외상이라든지 잦은 다치는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하는 자세들도 굉장히 무릎 관절에 좀 좋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우리 동양인들은 약간의 오다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렷하고 섰을 때 무릎이 이제 딱 닿으면 사실은 제일 좋지만 이제 주먹이 이렇게 하나 정도까지 들어가는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먹이 들어갔는데도 막 이만큼 남아 돈다든지 그럼 이제 내가 굉장히 오다리가 심한 겁니다. 혹은 이제 그렇게 오다리에 비해서 흔하진 않지만 X자 다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럽니다. 너는 오다리도 별로 안 심한데 왜 이렇게 무릎을 아파하냐?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의 정렬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무릎이 안 좋아지는 거는 그 모양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오다리가 심하신 분 혹은 X자 다리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그냥 좀 고든 다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여러 생활 환경, 습관, 일, 취미, 운동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한 가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생활 습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분에서 더 흔합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근력도 좀 약하고 호르몬 변화를 겪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남자는 한 25%, 여자는 한 45%, 50세 이상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흔하고 그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 중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이제 한 20%, 40%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아파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무릎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그 전에 아픈 적이 없어요. 안 아플 수 있죠. 관절염이 있지만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다고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똑같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고 항상 아픈 건 아니다. 증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뭐 통증이죠. 일단 아파서 대부분 병원에 옵니다. 걸을 때 아프신 분,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다닐 때, 혹은 이제 좀 심하면 가만히 있을 때 자다가 다리만 살짝 움직여도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고, 다리가 부어서, 무릎이 부어서 물이 찼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가 너무 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오다리 변형 혹은 X자 다리 변형. 그 다음에 관절이 무릎이 쭉 안 펴져요. 혹은 끝까지 안 구부러져요. 그 다음에 무릎에서 뻐거덕뻐거덕 혹은 뚝뚝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저 증상이 있고 누구는 이 증상이 있어서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관절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의 무릎을 이렇게 좀 보면 좀 최대한 피가 없는 사진으로 골라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계란 껍질처럼 연골이 이제 깨끗하게 좀 덮여 있어야 되는데 보면 뭐가 많이 마모가 됐죠. 여기는 이렇게 다 관절이 벗겨져 가지고 밑에 뼈가 다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건 저렇게 연골이 닳아서 밑에 뼈가 노출이 되고 뼈끼리 부딪히니까 자꾸 이제 더 통증이 유발이 되고 염증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쪽 다리가 아픈데 그 무릎이 아픈 쪽 다리의 다른 증상들이 다 무릎 때문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좋게 마련입니다. 둘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이제 다리가 저리다든지 당기는 증상, 오금 쪽이 땡긴다든지 혹은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화로 인해서 같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안 좋아서 일정 부분 주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좀 구분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될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병원에 가셔서 좀 진단받고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실 겁니다. 이제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들을 많이 찍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이 진행이 될수록 이 뼈랑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보이지는 않아요. 연골이 얼마나 남았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다만 연골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닳을수록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고 이제 아예 맞닿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이러면 참 좋겠는데, 종종 관절염이 정말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은 뼈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아파서 막 못 걸어 막 이러고 와요, 병원에. 여쭤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막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뼈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에 아까 보셨던 계란 껍질 같은 연골만 그냥 싹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엑스레이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연골이 싹 벗겨져 나가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뼈에 이렇게 멍이 들게 됩니다. 이런 소견들이 이제 MRI에서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거를 엑스레이만 그냥 엑스레이 괜찮으니까 이러면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주사 맞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정도가 이제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치료에 좀 반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도 왜 잘 안 낫지, 이런 경우는 좀 정밀 검사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는 그냥 무릎 엑스레이만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MRI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나이, 그리고 이 환자분이 하시는 일, 취미, 관절염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전신에 어떤 다른 지병은 없는지,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치료의 방법을 좀 결정을 하게 됩니다.